우리가 비형 간염 치료제가 요새는 다 이제 먹는 약, 뭐 비리어드, 바라클루드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주사 치료제가 인터페론입니다. 인터페론 사실 주사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부작용도 꽤 있거든요. 그럼 이 주사들을 왜 의사들이 포기를 못하고 있느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랜선 진료실 1탄에 이은 2탄 오늘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탄도 대략 한 질문이 10개 정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자기 질문이 있는지 잘 봐주세요. 자, 첫 번째 롤구님께서 올르셨는데 PT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AST, ALT가 높게 나왔습니다. 다른 수치는 정상인 것 같은데 다른 영상 보니까 일반적으로 AST가 ALT보다 높아야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수치 상승으로 의심될 수 있다는데 저는 AST가 107, ALT가 139네요. 간에 이상이 있는 건가요? 근래 2년 동안 15kg 쪄서 그런 거인지도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간 수치 많이 유명한 항목 중에 하나가 AST가 있고 ALT가 있잖아요. AST는 간에서도 만드는데 뭐 다른 곳, 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근육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효소를 만들 수가 있고요. 반면에 AL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간에 특화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횡문근 융해증, 근육을 많이 써서 간 수치가 오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AST가 조금 더 도미넌트하게, 즉 ALT보다 높게 오르는 경향이 많은데요. 100%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횡문근 융해증이라도 무조건 100이면 100 다 AST가 높다는 아니고 일부 환자분들은 그래도 ALT가 조금 더 AST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지식이지만 항상 의학엔 100%가 없다는 거. 근데 이제 이분은 제가 봤을 때 근래 2년 동안 15kg 찌셨다 그랬잖아요. 네, 제 진료 경험상 이 정도 속도로 빠르게 찌시게 되면은 100% 지방간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방간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 횡문근 융해증이 오니까 간 수치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7에 저기 139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뭐 이 운동을 조금 멈춘 상태에서 횡문근 융해증이 호전되고 나서 간 수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봐야겠지만 정상적인 AST, ALT가 40 미만으로는 안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신 것 자체는 저는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과하게 운동할 경우에는 지방간에 횡문근 융해증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어쨌든 횡문근 융해증이 조금 낮지만 지방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운동하신 거는 최고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무님께서 올려주셨는데 A형 간염 항체 검사를 받았는데 예방접종이 필요한가요? A형 간염 항체 토탈 검사 결과 양성, 그 다음에 A형 간염 항체 IgM 음성. 이게 아마 토탈 검사 결과 양성이 IgG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IgM 이렇게 있네요. A형 간염 항체는 지금처럼 두 가지가 있는데 IgG가 있고요, IgM이 있어요. IgM은 급성 간염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급성 간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음성이니까 없죠. 그러니까 A형 간염 급성으로 걸린 거는 아니라는 거고요. 근데 토탈 검사 결과, 이게 지금 정확히 적혀 있진 않지만 저는 IgG로 해석을 할게요. IgG가 양성이라는 거는 이미 항체가 있고 A형 간염은 항체가 있을 경우에는 예방접종 굳이 안 맞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쏭님이 올려주셨어요. 만성 비형 간염을 평생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 인터페론이라는 주사를 맞고 간 수치가 정상으로 만들고 이 항원이 제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는 매년 해왔는데 현재 38세 된 후에 6개월, 12개월, 18개월 검사를 해보니 S항원이 없어졌고 바이러스 개수도 3번 이상 다 값이 0으로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워서 아직 항체는 없다고 해서 병원은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검사를 계속 해야 되냐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 사연을 소개시켜드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비형 간염 치료제가 요새는 다 이제 먹는 약, 뭐 비리어드, 바라클루드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주사 치료제가 인터페론입니다. 인터페론 사실 주사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부작용도 꽤 있거든요. 그럼 이 주사들을 왜 의사들이 포기를 못하고 있느냐? S항원을 음전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치료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리어드나 아니면 그런 바라클루드의 경우에는 DNA를 잘 억제는 할 수 있지만 S항원이 양성인 비형 간염을 음성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1%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인터페론은 먹는 경구 항생제에 비해서는 이 S항원을 음전시킬 수 있는 비율이 꽤 높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기능적 완치를 할 수가 있어서 이 치료 무기를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쏭님은 다행히 인터페론을 하고 나서 비형 간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 S항원이 음전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비형 간염이 완치가 됐느냐?
기능적인 우리가 완치라고 제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B형 간염은 cccDN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cDNA가 사람의 DNA 안에 B형 간염이 자기 DNA를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인터페론을 썼다고 해도 이 S항원까지는 없어졌지만 cccDNA는 보통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환자군에서 이 cccDNA가 뒤늦게 나이 먹고 나서 재활성화가 되면서 다시 B형 간염이 오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전처럼 6개월에 한 번 검사는 아닐지라도 뭐 1년이든 그런 주기적인 검사는 꼭 받으시는 거를 추천은 드립니다. 그래도 어쨌든 당연히 B형 간염이 있는 분보다는 이게 다시 B형 간염이 재발할 가능성이 확 떨어진 거는 맞는 거고 인터페론 치료가 많이 힘드셨을 텐데 긴 시간 이겨내신 것만 해도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과테말라에 살고 계신 정규진님께서 80살 어르신이고 이제 간 낭종이 11cm가 있어서 얘기를 주셨어요. 간 낭종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제가 요거를 한번 찾아보고 조만간 이 유럽 간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소개를 시켜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정규진님은 며칠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특수 특집 간 낭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Y 환자분께서 B형 간염 보균이었는데 몇 주 전에 혈액 검사랑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간경화 초기라고 했습니다. 활동성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시골 조그만 병원이라서 도시의 좀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고 간섬유화 검사를 했는데 간섬유화 검사에서 7.9 F2가 나왔습니다. F3나 4부터 간경화라고 하던데 아직 간경화 초기인지 아닌지 좀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간경화입니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영상검사입니다. 여기에서 영상검사는 초음파 아니면 이제 CT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마 제 생각에서 이 초음파에서 약간 간경화 초기 내지는 만성 간염의 좀 끝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간경화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좀 연속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음파에서 딱 어떻게 생긴 요 지점부터는 간경화고 딱 여기는 이제 간경화가 아니라 만성간염 이렇게 좀 나누기가 어려워서 보통 우리가 연속적인 그 값을 측정하느라 간섬유화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간섬유화 검사에서 7.9가 나왔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간경화급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조금 굳어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초음파랑 그 다음에 간섬유화 검사가 가끔 일치하지 않을 때가 조금 있고요. 이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쪽에 조금 더 초점 맞고 그래도 치료를 하는 게 보수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의 심리는 좋은 거를 믿고 싶어 하지만 둘 중에서는 특히 초음파가 여기서는 약간 간경화를 시사를 한다고 하면 임상적으로는 간경화 가능성을 두고 파이브로 스캔 값은 이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환자분께서 건강염려증이 있는 분인데 저 같은 분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젊고 괜찮아 보이는데 검사를 다 하자고 하는 분들이 많은가 물어보셨어요. 네, 꽤 있습니다. 요새 확실히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30, 40대 분들이 확실히 건강염려증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건강염려증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4번 정도 진료를 오세요. 그러니까 B형 간염이고 상태가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 정말 똑같이 얘기해드리는 거를 아무리 제가 녹음을 해서 보내드려도 4번 정도 계속 같은 질문 하러 오실 때가 있거든요. 개인적 철칙은 2번이나 3번 정도까지는 저는 계속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도 들을 수 있으시도록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똑같은 질문 오신다 그러면 저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한번 이제 정신과적 상담이라든지 약물 치료도 같이 권유는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이한 건 아닌데 이런 분들이 꽤 의외로 있으시고 의사 입장에서는 좀 힘들 때는 있습니다. 간혹. 네. 다음 질문 볼게요. 건강검진에서 AST 수치가 37, ALT가 46, 감마GT가 63이라고 나왔는데 ALT 수치가 높다고 하는데 심각한 수준인가?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AST, ALT는 병원에서는 40 미만일 경우에를 정상이라고 하고요. 보통 임상적으로 조금 검사 좀 해봐야 되겠는데 올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한 2배 이상, 즉 80 정도 이상일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6은 사실은 정상의 1점 몇 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서 뭐 당장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정도 수치에서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피검사만 한번 다시 재검을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참고로 요 정도 간수치 올랐을 때 가장 많은 간수치 상승 원인이 지방간이던가 아니면 뭐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독성간염 같은 게 살짝 왔을 경우가 많거든요. 지방간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이라든지 그런 불필요한 건강보조식품을 조금 끊고 3개월에서 6개월 있다가 다시 한번 피검사 재검사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황달이 손이랑 발부터 먼저 올 수 있나요? 뭔가 색이 노래진 것 같은데 색이 어떤 노란색인지 잘 몰라서요. 일단은 그 황달이라고 구글 이미지 검색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사진이 여러 개가 뜰 건데 느낌이 빡 옵니다. 약간 좀 샛노랑, 주황색에 가까운 그런 색들을 황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만 이 황달이 손이랑 발에서부터 먼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일 먼저 황달이 오는 데는 소변 색깔이에요. 그래서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으로 된다. 이게 황달의 시작이고요. 소변 색깔이 진해지다가 그 다음에는 곡막, 여기 눈 흰자위가 노래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얼굴, 상체 이런 식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손이나 발은 몸에서 끝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황달이 이제 되게 심해졌을 때 제일 나중에 오히려 노래지는 편이고, 뭔가 소변색도 괜찮고 얼굴 여기 곡막도 괜찮은데 손발만 노랗다? 이거는 다른 원인, 뭐 예를 들면 뭐 귤을 너무 많이 먹었다든지 뭐 카로틴 너무 많이 먹었다든지 이런 원인을 찾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간이 안 좋으면 내분비 질환이나 부신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연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부신 기능 저하증, 그러니까 막 기운 없고 몸에서 스테로이드를 못 만들고 이런 병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간경화가 있으면 이런 부신 기능 저하증이 생기는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서 조금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뭐 그게 간이 안 좋다고 무조건적으로 뭐 갑상선이라든지 부신이라든지 뭐 부갑상선이라든지 이런 내분비 질환이 오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약간 일반인보다 유병률이 조금 더 높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있어요. 간이 간경화가 오게 되면 간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포도당을 머금어 주었다가 좀 풀어 주었다가 이런 포도당의 저장고 같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간경화가 오면 그 저장고 역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뇨가 안 생기던 분들도 간경화가 오고 나서 생기는 간성 당뇨 이런 거 생기는 분들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38살 비형간염 환자입니다. 현재 이항원이 양성, DNA가 매우 높고 AST가 37에 ALT가 72입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3주 후에 피부를 뽑았을 때 80이 넘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빨리 항바이러스를 먹는 게 안 먹는 것보다 이득이 될까요? 네, 저는 빨리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환자분 굉장히 시기적으로 좋습니다. 예전에는 간 수치가 80을 넘어야만 항바이러스제가 보험이 됐는데, 제가 요 직전 영상에 올려드린 거 보면 3월 1일부터 저희 항바이러스제 처방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72인데 파이브로 스캔 검사만 추가적으로 해서 F2 이상이기만 하면 바로 보험가로 약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80 넘으면 그냥 당연히 이전이랑 똑같이 항바이러스를 보험으로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80이 안 되면 파이브로 스캔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셔서 거기서 F2 넘으면 보험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세요. 네, 오늘 이렇게 랜선 진료실 2탄까지 잘 마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간보는 의사언니였습니다.